경기도 가평으로 여행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난 인디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조그만 밴드를 알아주는 이가 많아서 하는 음악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좋아서 무대에서 미친 듯 자유를 노래하는 것이었다. 남들 눈에 흔히 말하는 인간 쓰레기나 양아치로 보였을 것이다. 2년 전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기를 쓰듯 써보려 한다. 내 나이 올해 24살이다. 난 비주얼 밴드를 하고 있다. 한국에선 비주얼 밴드를 하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시선이 일본의 앞잡이 일본을 따라하는 허황된 동경주의자로 본다. 우린 키스란 그룹을 보고 비주얼의 매력을 느꼈다. 절대 일본의 영향이 아니다. 공연을 끝내고 무대를 내려오는데 술에 취한 듯 보이는 남자가 쪽발이 새끼들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속상하기도 하고 모든 걸 잊자는 의미로 우리 5명은 여행을 결심했다. 그 당시 난 여자친구가 없었다. 친구들과 나를 포함한 남자 5명과 그 친구들의 여자친구 몇 명을 포함 도합 8명이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다. 가평으로 향하는 스타렉스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친구가 장난스럽게 입을 연다. 니들 내가 왜 가평으로 가잔지 아냐? 나는 퉁명스레 대답했다. 몰라 운전이나 똑바로 해. 친구의 말인즉 이렇다. 가평에 자신이 1년 전에 놀러갔을 때 거기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가 여행을 왔었다고 한다. 가진 거 없어도 한 남자 뒷바라지를 위해 모진 고생 다하며 용돈이며 밥값이며 대주다가 남자가 성공하고 보기 좋게 말했단다. 나 성공했다. 이제 너 같은 년은 끝이다. 그래서 여자가 그곳에서 수면제 먹고 물 안으로 들어가 자살했다고 한다. 삼류 영화나 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이다. 나머지 친구들과 나를 포함 여자애들의 박장대소가 이어진다. 그래 가서 한번 보자 그년 있나 있으면 내가 꼬셔서 너 소개시켜준다. 베이스를 치는 친구가 날 보며 그렇게 말한다. 우린 낄낄거리면서 운전을 하는 녀석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근데 평소와 같이 장난스런 얼굴이 아닌 진지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은 드럼 친구가 말한다. 나 초대받았어. 그 여자가 오래 혼자 가기 무서워서 니들하고 가자고 한 거야. 미쳤다며 우린 계속 그 친구를 손가락질했다. 재미 존나게 없으니깐 장난 그만 쳐 새끼야. 그렇게 말하고 계속 가평으로 가며 뒷좌석에 탄 애들은 캔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난 앞자리 즉 운전석 옆에 타고 창문을 살짝 열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왠지 모르게 그 녀석 표정이 어두웠다. 불안하기도 하고 장난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뒷좌석에 웃고 떠드는 친구들과 그의 여친들 분위기 깨기 싫어서 나도 그 분위기에 묻혀 계속 가평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정도쯤이었다. 도착하자마자 허기가 밀려오고 준비해온 쌀과 라면으로 대충 식사를 마쳤다. 난 강가라고 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이 낚시다. 난 낚시 광이다. 낚시하러 가자 오면서 보니까 물죽이더라. 매운탕 끓여서 소주 한잔 하자. 라는 내 말에 모두 동의를 했고 우린 낚시터를 잡고 그 앞에 작은 텐트를 쳤다. 여자들은 낚시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못해서 밖에 앉아 있었다. 질리고 따분하면 눈을 부틸 겸 해서 미리 텐트를 쳐뒀었다. 베이스를 치는 친구 여전히 표정이 안 좋아서 내심 마음에 걸렸다. 낚시대를 연결하고 물속에 고요하지만 기분 좋은 소리로 바늘이 들어갔다. 근데 이상하게 2시간이 넘도록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그 작은 피라미조차도 그때 키보드 친구가 말한다. 나 전역한 지도 얼마 돼서 그런데 여친이랑 먼저들 가서 얘기 좀 할게. 내가 대답했다. 그래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어. 메기 한 마리 잡으면 재수씨 메기 좋아한다며 매운탕 끓여서 대기시켜놓고 전화할게. 친구는 웃음을 보이며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대여해놓은 가평 별장으로 들어갔다. 1시간 정도를 캔맥주를 마시며 친구들과 낚시를 해댔다. 그때 손맛이 짭짤한 아주 큰 메기가 잡혔다. 야 내 실력 봤지 메기다 야 물끄녀. 내가 기쁜 나머지 크게 소리쳤고 낚시를 생전 처맞다는 친구놈 여자친구들은 신기한 듯 날 대단하게 쳐다봤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바로 문제의 발단인 드럼치는 친구가 레이가 맥이 큰 거 잡았다. 얘기는 그만하고 여친 데리고 와 소주 한잔하자. 그랬더니 여친이랑 먼저 갔던 친구가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아무리 레이가 낚시광이지만 지금 시간까지 낚시질이냐? 황당했다. 저녁 먹고 바로 내려와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더니 밤 12시 정도였다. 어쨌든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낚시터에 왔다. 천천히 하품을 하며 베이스 치는 친구가 말한다.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한 마리 잡았냐? 얼른 끊어봐. 한잔하고 뻗어서 자게. 그때 재즈 기타를 맡는 녀석이 말했다. 야, 지금이 몇 시나 됐다고 그러냐? 레이가 네 여자친구 준다고 졸라 고생했구만 하는 소리 봐라. 근데 우리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드럼과 그의 여친이 말했다. 지금 새벽 2시야. 이제 12시구만. 뭔 2시야. 너 잠들겠냐? 내가 드럼을 보며 소리쳤다. 잠시 얼굴 표정이 굳는 키보드와 그의 여친이 갑자기 내 손목을 쳐들더니 시계를 본다. 그러더니 다른 녀석들의 핸드폰과 시계를 번갈아 가면서 확인한다. 분명히 시간은 12시 15분이었다. 그 순간 키보드 치는 녀석의 여자친구가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린다. 그리곤 서서히 입을 연다. 키보드와 그의 여친의 말은 이렇다. 둘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던 터라 손을 잡고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다 주위의 고요가 어색해 라디오를 틀었고 라디오에서 궁중음악 같은 가야금 소리가 천천히 나오더니 지금 시간은 새벽 2시라고 나왔다고 한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건 대가리 털나고 나서 듣도 보도 못했다. 베이스가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야, 이 새끼야, 방송사고야. 쫄지마. 술이나 마시자. 우린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 속에서 그딴 일은 잊고 술판을 벌였다. 취기가 오면서 슬슬 쉬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우린 숙소로 들어가 거실에서 맥주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드럼이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며 화장실을 간단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한 3분여 지났을까? 녀석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온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내가 물었다. 나 초대한 여자야. 진짜야. 봤다고. 진짜 봤어. 진짜야. 취했나? 얼른 자빠져 자라. 장난 고만하고.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 아닌가? 그 녀석 얼굴을 보면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가? 그래서 서서히 한둘씩 드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기가 1년 전 이곳을 놀러 왔었고 여기서 한 여자가 물속에 처박혀서 자살했다고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드럼 그 녀석이 그 여자가 물속에 기어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것도 눈이 마주친 채로. 드럼 녀석도 술이 어지간히 취했던 터라 그냥 물속에 들어가려니 했나보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등을 돌려 숙소로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 그 여자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했다. 그 후로 1년 동안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히 자살인데 내 친구가 죽인 게 아닌데 왜 1년 동안 꿈에 나타나 애꿎은 애를 몰아세우며 괴롭히는가? 한참 그 녀석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다. 남자애들은 순간 말들이 없이 조용했고 간간히 여자애들이 놀래서 소리를 작게 질렀다. 드럼 치는 녀석이 말문을 열었다. 그봐, 그때 내가 안 잡아서 그런가 봐. 불이 갑자기 왜 나가? 이상하잖아. 그 녀석은 심하게 말을 더듬고 있었다. 당시엔 이해가 안 됐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은 그 녀석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바이올린을 치는 녀석이 말했다. 야, 그냥 정전이야. 걱정 마. 우리 대가리가 몇인데 쫄지마. 정전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띵소리가 나며 거실 모퉁이에 TV가 켜졌다. 그냥 막연한 정전의 우연은 아니란 걸 보여주는 듯. 남자가 배짱도 없다느니 그런 말 좋다. 근데 그 자리에 있어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순간 정적이 감돌고 아직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에 녀석들은 애써 웃음 지으며 초를 찾아 켰다. 그리고는 드럼을 위로했다. 걱정하지마.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한참 정전이 돼 있는 터에 바이올린의 여자친구가 말했다. 아, 큰일이다. 나 낚시터에 지갑 놓고 왔나봐. 어쩌지? 물론 나가기 싫다. 뒤통수가 뜨겁고 겁도 난다. 내 여친도 아니고 당연히 총대는 바이올린이 맞아야 하지 않겠나. 겁먹은 걸 티내기 싫은 듯 그 녀석이 자기 여친 보고 같이 가잔. 이 지갑이 어떻게 생긴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 지갑이 수십 개가 있나? 그냥 있는 거 들고 와. 라고 내가 말하자 그 녀석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비장하게 말했다. 나도 무섭다. 같이 가.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같이 안 갈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알았어, 가자. 그렇게 말하고 우린 같이 후레쉬를 들고 나갔다. 가까운 물가가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암튼 갔다 서로 말 한마디 안 한 채 도착하고 나니깐 아주 보기 좋게 달 그림자에 비춰져서 지갑은 한눈에 들어왔다. 얼른 지갑을 들고 우린 등을 돌려 걸었다. 내가 애써 이런 말을 했다. 귀신이 어딨어? 없잖아. 가자. 그 말이 끝나고 몇 발자국이나 걸었을까?
등 뒤의 물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빠르게 물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냈다. 아무 배짱이 없어도 된다. 아니 있을 필요도 없다. 그대가 인간이라면 무의식 중에 뒤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뒤를 돌아봤다. 친구랑 거의 동시에 단발마디 비명을 지른 채 뒤도 안 보고 뛰었다. 후레쉬를 놓쳤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고 넘어지고 기어가며 일어나고 그렇게 뛰었다. 한참을 내달려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새끼가 한 말 구라 아니야. 우리 봤다고. 그 여자 물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 봤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띵띠딩하는 형광등 켜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다. 다행이었다. 그나마 불이라도 들어와서 천만다행이었다. 우린 아무 말도 없이 밤이 늦도록 숙소 안에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있었다. 그때 베이스가 그 정적을 깨며 말했다. 놀러와서 이게 뭐야. 귀신이 어딨어. 술이나 더 마시고 자자. 그냥 내가 사올게 니들 기다리고 있어. 지가 혼자 사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녀석은 대충 옷을 걸치고 나갔다. 그리고는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됐다. 분명 밑에 편의점까지는 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전화를 걸었다. 그 녀석 핸드폰으로 바로 옆에서 벨이 울린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갔다. 그렇게 그 녀석을 걱정하며 30분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야 그래도 찾아보자. 그냥 둘 순 없잖아. 누군가 말했고 나를 포함한 드럼 한 명이 길을 나섰다. 한참 편의점 근처로 내달리는데 분명히 그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아 헤매는데 편의점 문이 닫혀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 조그만 하얀 종이가 눈에 들어온다. 내부 공사 수리 중. 그럼 도대체 이 녀석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뭔가가 분명히 이상하단 생각이 들고 그 녀석이 더욱 걱정되고 있었다. 그때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베이스 왔어. 니들 못 만났냐? 못 찾아서 좀 헤맸대. 얼른 와. 우린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녀석이 무사하단 말을 듣고 숙소로 향했다. 그리곤 도착해서 말했다. 너 어디서 싸웠냐. 밑에 편의점 문 닫았는데. 뭔 소리야? 나 밑에 가게에서 사왔어. 밑에 가게 갔는데 여자애 이쁘더라. 이상했다. 분명히 도착할 때 봤었는데 친구가 말할 만한 골목의 가게는 없었다. 분명히 내부 수리 중이랑 문구를 우리는 봤다. 그런데 친구 손엔 검은 봉지 속에 맥주와 소주가 들려있다. 이상했다.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린 전원이 차에 올랐다. 술을 마신 상태긴 했지만 늦은 시간이었고 산길의 시골이라 단속은 피할 거라 생각했다. 베이스 녀석의 말한 대로 운전대를 돌렸고 아무리 찾아도 녀석이 말한 가게는 보이질 않았다. 이젠 그 녀석이 더 흥분하고 있었다. 야 시발 찾기 전엔 못 들어가. 찾아보자. 분명히 내가 사왔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작은 거리에 그런 가게는 없었다. 한참을 배회하다 돌아가려는 찰나에 우린 분명히 봤다. 기이익하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쾅하는 광음. 분명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을 쳤어. 시발 오늘 왜 이래. 운전대를 잡은 나는 당황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도망가자. 본 사람도 없잖아. 녀석들이 소리치며 도망가자고 재촉한다. 내가 친 여자가 내 동생이나 내 어머니라면 병원에 가면 살릴 수도 있는 걸 뺑소니에 의해 죽어간다면 그냥 병원에 데려가자. 그리곤 천천히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근데 분명히 여자는 없다. 술 기운이라곤 하지만 8명의 사람이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몇 명은 그 여자 얼굴 또한 또렷이 봤다. 그런데 없다. 그때 드럼 녀석이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 여자야 분명해. 내가 얼굴 기억해. 순간 우린 할 말을 잃었다. 미쳐가고 있었다. 귀신이면 한 번 죽은 여자잖아. 나 사람 친 거 아니잖아. 가자. 난 서둘러 핸들을 잡았고 모두들 말을 잃은 채 차는 거칠은 산길을 올라갔다. 그리고는 숙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분명 그 별장은 우리가 대여한 곳이었고 주위에 다른 집들은 없다. 개인 별장을 아는 사람을 통해 빌린 것이었고 다른 모텔들이나 여관들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별장 현관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가운데 자리에 모닥불이 켜져 있었다. 주위의 전기선에는 물에 흠뻑 젖어서 물을 뚝뚝 흘리는 하얀 소복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그 옷 그 여자가 입은 거 아냐? 바이올린의 여친이 말했다. 바보 병신 아닌 이상 맞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무서웠다.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술 사온 거 마시고 어서 자자. 그리고
내일 새벽에 우리 나가자. 여기 뜻이다. 우린 그러기로 합의하고 술을 마셔댔다. 즐기기 위한 술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잠을 청하고 공포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마셔댔다. 그리고 어떻게 잠이 든지도 모른 채 우린 잠이 들었다. 눈을 뜬 시간이 8시쯤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밖을 내다봤다. 모닥불을 피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긴 암울할 정도로 그날 아침부터 많은 비가 왔고 나가지 말라는 라디오 방송이 나왔다. 우린 고립된 것이다. 차를 가지고 나가도 산사태가 나서 낙석으로 길은 막혀 있다고 한다. 때낮이지만 비는 많이 왔고 날씨는 태양이 비추지 않았다. 오히려 어젯밤보다 더 무서웠다. 게다가 지금은 맨정신이다. 우린 그렇게 거의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거실에 담요 몇 장을 가지고 나와 함께 둘러앉아 있었다. 별장은 2층짜리다. 흔히 부잣집 보면 대부분 아이들은 2층에 방이 있지 않은가? 난 솔직히 TV 이외에는 그런 집 처음 가본다. 베이스 녀석이 2층으로 올라간다. 뭐라도 놀거리를 찾으러 그렇게 올라간 녀석은 장기판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리고는 분위기를 애써 바꾸려는 듯 내려오며 소리친다. 야, 우리 알까기 하자. 그 녀석의 노력이 가상해서 우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 녀석의 내려오는데 과당하는 소리가 났다.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다. 우린 그 친구에게 후다닥 뛰어가서 괜찮냐고 했다. 어떤 새끼가 여기다 물을 흘리고 안 닦았어. 그 녀석은 물을 밟고 넘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린 2층에 올라간 적도 없었고 그곳에 물이 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이제 거의 미친 듯이 한 여자애가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왔다 간 건가 봐. 물에 빠져 죽었다며. 그래서 물 흘리는 거야 분명해. 다시 지겨운 침묵이 이어졌고 여자애들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어떻게든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미쳐가는 여자애들을 위해서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치만 신기한 일이었다. 단 한 명도 수신이 끊기지 않았던 핸드폰들이 8명 전원 수신이 거부되고 있었다. 안테나는 서지도 않고 통화는 물 건너갔다. 별장의 전화기 또한 먹통이었다. 하나둘 우린 그렇게 미쳐가고 있었다. 21세기 첨단 과학 문화가 들어오는 지금 귀신이라니. 믿기 싫었다. 그러나 몸속으로 뼛속 깊숙이 공포란 놈은 어느새 찾아왔지까 주인인 마냥 내 가슴을 억누른다. 모두가 그러할 것이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것 같았다. 분명히 시간상으론 꽤나 지났을 것 같은데 시계 바늘의 바늘은 너무나 늦게 천천히 움직였다. 우리의 공포를 조롱하듯 심란한 마음에 TV를 켰다. SBS나 KBS는 나오지 않고 그나마 MBC가 잘 나오는 것 같아 우린 TV를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TV에서 오락 프로가 시작됐고 겁에 질른 우리들은 슬슬 하나둘씩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곤 TV에 최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치 의무감처럼 그 TV를 관람했다. 그 순간이었다. TV의 화면에 사람의 모습이 비추었던 것이다. 8명 전원이 봤기 때문에 미친 건 아닐 것이다. 분명 여자였다. 우리와 함께 간 친구들의 여친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었다. 아주 무섭게 우리를 향해 눈을 부라리는 것을 난 봤다. 또 한 번 숙소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다. 무조건 차로 뛰어가기로 했다. 낙석이든 지랄이든 돌덩이 치우고 가면 되잖아. 난 그동안 귀신의 존재를 비웃으며 살아왔기 때문인지 그 상황에서 가장 많이 흥분한 게 나인 것 같았다. 모두의 동의하에 차에 올라 한참을 미친 속도로 내달렸다. 비는 계속 왔고 앞은 막막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보였다. 그리고는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인간이 애초에 나쁜 사람은 없나 보다. 그렇게 겁에 질린 우리도 어린 여자아이가 그 비를 맞으며 젖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싸늘했다. 얼른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얼른 타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고맙다며 살짝 미소를 던졌다. 왠지 슬퍼 보이는 미소와 창백한 피부가 무서웠지만 그녀도 사람일 것이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참을 더 내달린 후 어디까지 가냐 물었더니 밑에 넷벌대는 도시가 자신의 집이라고 거기까지만 태워달라고 했다. 어차피 가는 길이었어. 우린 대수롭지 알겠다고 했다. 한참을 내달리다 문득 궁금했다. 그 아이는 이 근처 사람인지 그 여자의 자살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려고. 순간 룸미러를 쳐다본 나는 놀라고 말았다.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멎어버림을 느낄 수 있었다. 룸미러에 소녀의 모습은 없다.
내 친구들만이 보인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를 쳐다보았다. 소녀는 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온몸이 젖은 채로 그렇게 의자에 앉아있다. 내가 너무 민감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애써 외면했지만 다신 눈미러를 쳐다보지 않고 운전에 몰두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뉴스에 나온 대로 커다란 암석 여러 개가 길을 막고 있었다. 주변에 나온 철거반 사람들은 서둘러 작업 중이었고 아무리 봐도 그다지 빨리 교통이 원활해질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돌아가야 한다. 방법이 없지 않은가 소녀에게 물었다. 어쩌지? 오빠들이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돌아가야 하는데 집 연락처 좀 줄래? 오빠가 잘 말해줄게. 오빠들이랑 언니들이랑 같이 있자 어떠니? 그 아이는 차가운 미소로 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는 제가 도착해서 할게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돌려 다시 별장으로 향했다. 차 속에서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다. 이 여자애는 뭔가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물어보고 이 혼돈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한참을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갔고 얼마나 갔을까 뒤에 타고 있던 베이스의 여자친구가 소리를 쳤다. 없어 그 여자애 없다고. 난 서둘러 차를 세웠다. 그리고 미친 듯 뒤를 내다봤다.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소녀가 장난이 아니라 정말 없었다. 차는 멈춘 적도 없는데 없다. 헛것을 본 거야. 귀신이 어딨어. 우리가 쫄아서 미친 거라고 없어. 아무것도 애초에 없었다고. 내가 소리쳤다. 그때 드럼의 낮은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릴 미치게 했다. 그럼 이물 자국은? 우리 중에 비 맞은 사람 없어. 게다가 그 자리에 앉은 건 아까 그 여자애야. 미쳤다 하니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미쳐갔다. 어떻게 왔는지 생각도 안 난다. 하여간 숙소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상황을 100% 인정하게 됐었다. 그 상황에서 인정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더 이상 쓰면 거짓말 같지만 일기 쓰는 심정으로 쓰겠다. 방에 도착해서 세수를 하는 도중에 뒤에 거울에서 그 여자 모습이 보였다. 내 뒤에 있는 것이었다. 헛것이란 생각은 아직도 들지 않는다. 무서워 뒤를 돌아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올려도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아주 크게 눈을 뜨고 무표정으로 눈알만 이러저리 왔다 갔다를 수십 번 반복하며 날 무섭게 노려봤다. 뒤도 쳐다보진 못한 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야? 너 누구냐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다. 정말이지 거울로 몇 분간 보이던 여자의 모습은 거짓처럼 없다. 뒤엔 가지런히 수건만 걸려있다. 내가 원하던 여행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건 뭔가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인정하기 싫은 존재였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왔다. 우린 거실에 모였다. 그리고 하나둘씩 무거운 입을 천천히 열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있잖냐. 그냥 우리가 죽인 게 아니더라도 그 죽음을 드럼 눈으로 봤고 그때 당시엔 힘들어 죽기로 했지만 지금 후회할 거야. 그래서 자신을 붙잡아 주지 않은 드럼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위로해주자. 그 여자한테 죽은 대로 가서 유령제 같은 거 그거 해주자. 라며 여자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렇다 무언가 억울한 듯 그녀는 우릴 따라다녔다. 우리는 곧장 먹다 남은 소주와 과일 등을 가지고 그녀가 죽었다는 물가로 향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묵념을 하고 진심으로 그녀가 편한 곳으로 가길 기도했다. 과일과 술 등을 물에 던지며 그녀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그렇게 한 우리는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이젠 그녀가 다신 나타나지 않을 거란 그런 확신이 생기기까지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밤이 되었다. 우린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오랜 피곤이 몰려와 나는 금세 잠속으로 급히 빠져들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창문을 여는 듯한 삐익 소리가 났다. 순간 눈이 번쩍 뜨였고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창문으로 넘어온다. 겁이 났다. 창문 쪽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절대 봐선 안 될 것을 볼 것만 같았다. 그렇게 정적이 계속됐다. 눈을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온 그 무엇인가가 내 곁으로 다가옴을 느낀다. 분명히 물 같은 액체가 내 이마로 떨어진다. 눈을 살짝 떠보았다. 내 눈이 보인 광경에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기절이란 것을 경험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다. 자세히는 못 봤지만 머리가 물에 젖어 있었고 표정이 없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턱을 두 손으로 괴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여자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다. 그건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 여자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잠에서
확실히 깼네. 내 이마 사이로 뚝뚝 떨어진다. 그녀의 얼굴과 내 얼굴의 거리는 차마 30cm도 되지 않는다. 그 여자의 눈을 몇 초간 바라보며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내 옆엔 친구들과 여자아이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두가 말이 없다. 그때 서서히 어떤 한 친구가 입을 열었다. 우리 전부 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무언가가 잘못된 거야. 너 정신 잃어서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는 나의 친구들. 그치만 모두가 왠지 모르게 나에게 벌어진 일을 듣기 싫어하는 듯 했다. 또다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될 것을 직감하는 듯 했다. 하지만 말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난 미칠 것이다. 자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그 여자가 나한테 왔다 갔어. 날 쳐다보면서 물을 뚝뚝 흘렸어. 모두가 창백한 얼굴을 했다. 그중 여자아이 하나가 말한다. 야, 놀래서 가위 눌린 걸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창문은 분명히 닫혀 있다. 아주 굳게 닫혀 있고 방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잠겨 있다. 밖에선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악몽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 물이 고여 있어. 분명 내가 자던 바로 옆 내가 본 그녀가 있던 자리. 그 자리엔 분명 그녀의 흔적을 남기는 듯한 물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그 물자국은 창문까지 이어져 있다. 모두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다. 지긋지긋한 이 악몽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갈망의 눈동자도 이젠 없다. 더 이상 피하고만 있긴 싫었다. 이렇게 당하기만은 정말이지 싫었다. 내가 죽였는가? 아니면 드럼이 그것을 목격한 건 사실이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살이다. 그런데 왜 우리의 곁을 맴도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미친 듯이 차키를 친구 바지에서 꺼내 차로 향했다. 어디 가려고 그래? 비도 안 멈췄잖아. 여자아이들은 말리며 바지의 가랑이를 붙잡는다. 이대로 당할래? 나는 더 못 참아. 피말라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젠장할. 절대 혼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옆자리에 드럼을 태우고 말로만 들은 별장 안쪽 마을로 가기로 했다. 한참을 헤매이며 겨우겨우 불빛을 발견했다. 도착한 시간은 새벽 늦은 시간이었고 별장에 남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은 새벽이니깐 내일 아침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차 안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며 어서 해가 뜨길 간절히 바랬다. 그렇게 한참 후 아침은 찾아왔고 우린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도움을 요청하였고 몇몇 어른들은 그 자살 이야기를 거의 아는 듯하였다. 그리고 나서 젊은 동네 청년들을 불러 모았고 그 청년들은 도시에서 온 약골이라는 듯 우리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가보지. 차가 좋았어? 우리 좀 태워서 거기로 가봅시다. 우린 몇 명의 젊은 청년들과 차에 올라 그곳으로 향했다. 비는 계속 오고 있었고 청년들과 그녀가 죽었다는 물가에 도착했다. 다른 친구들은 전화로 그곳으로 나오라 이르고 한 청년이 위퉁을 벗어 던지며 물속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는 듯했다. 비도 오고 물살이 센데 안에 들어가시려는 겁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동네 애들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고만 있어요. 그년이 안에서 노려보면 머리통을 붙잡아 끌어올려 줄 테니. 비웃듯 그 청년이 웃었고 그 청년과 함께 온 다른 청년들이 따라 웃는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물속으로 들어갔고 몇 번을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주 급하게 물 밖으로 급히 수영을 해서 올라왔고 창백한 얼굴빛이 보인다. 다른 청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청년에게 묻는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러냐고. 그년 얼굴이라도 봤냐? 그래 봤다. 안에 뼈가 있어. 가위나 칼 좀 가져와봐. 그 청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위나 칼을 달라고 하였고 난 등산용 칼을 그 청년 손에 쥐어주었다. 한참을 고민하듯 청년의 얼굴빛이 수시로 변하더니 무언가 큰 결정을 하듯 다시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갔다. 그리곤 한참 있다 그 청년이 서서히 나온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양손엔 모양이 그대로인 사람의 뼈가 있었고 그 뼈 머리엔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청년의 말은 이러했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뼈가 물속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둥둥 뜯어간다. 근데 머리카락이 물속에 나무가지에 엉켜 뼈는 물 밖으로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해골을 들고 올라왔단 것이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당장 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경찰들은 뼈를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라 했다.
그리고 나선 우린 다시 숙소로 향했고 청년들에게 고맙단 인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비는 그치었고 우린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짐을 차에 옮기고 떠나려는 찰나 우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들 그 물가를 쳐다보았다. 그때 분명히 보인 건 8명 전원이 본 것은 그 물 위에 한 여자가 떠 있다. 그리곤 손을 흔든다. 잘 가라는 듯. 사랑에 대한 억울한 배신 때문에 받은 상처로 선택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은 그녀의 시신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그녀는 물속에서 말라갔던 것이었다. 그녀가 우리들 앞에 계속 나타났던 것은 자신의 유골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그리고 그 차가운 물속이 아닌 따뜻한 흙 속으로 자신의 몸을 눕히며 영원한 안식을 바래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우리에게 바란 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추운 물속이 아닌 따뜻한 흙 속으로 데려가 달라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아니었던가. 난 아직도 기억한다. 2002년의 그 날을. 신문의 작은 칸에 대충 적혀진 그녀의 유골 발견 사건. 곧이어 월드컵에 가려져 더 이상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 이 사회의 아주 작은 사건. 편히 잠드소서 당신의 가는 길에 회색의 향을 피워주겠소. 가는 길 힘들어 지칠 때에 그대 위해 노래하겠소. 편히 잠드소서.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대 모든 사랑의 불씨는 잊고 진정 여자로 태어나소서.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고 그대 진정 자유와 사랑이 있는 천국으로 가길 기도하겠소. 평온하소서.